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 변리사에서 상표법 1, 2차 강의를 하고 있는 김수영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5년 변리사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그 각각의 커리큘럼에 어떤 강의들이 있고, 그 강의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진행하게 될 강의가 다른 강의와 대비해서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고 제가 어떤 부분을 위주로 힘을 주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59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타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올해부터 메가 변리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커리큘럼에 속해 있는 개별 강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시면 먼저 요 실전 GS랑 콜라보 GS는 기득 이상의 수험생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 실전 GS, 콜라보 GS와 동일합니다. 실전 GS는 4월에 진행이 될 거고요. 콜라보 GS는 5월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전 GS와 콜라보 GS를 4월, 5월에 진행을 하고 최신 중요 판례를 포함하는 최종 정리 강의를 5월 달에 온라인으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앞에 보면 GS 1회본 이벤트라는 강의를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전 GS나 콜라보 GS와 동일한 형식으로 한 회차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착순 50분에 한해서 직접 첨삭을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형의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커리큘럼을 보면 이 최신 중요 판례를 제외하고 이 세 가지 강의는 동일한 유형의 GS 강의죠. 그래서 제가 진행하게 될 이 GS 강의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GS 강의 특징으로 먼저 보충 자료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답안지를 통해서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고 강사 직접 첨삭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진행할 GS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는 거고요. 이 보충 자료에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판례 사실관계의 도식화 자료, 판례의 라벨링 자료, 주요 쟁점을 정리한 자료, 그리고 문제 사실관계를 도식화한 자료를 포함한 보충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 요 각각이 어떤 건지는 또 뒤에서 제가 예시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GS 강의 특징이 보충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판례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판례 사실관계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쟁점도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판례 사실관계, 판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이런 식으로 도식화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GS에서 어떤 판례를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그 판례에 대한 이런 정리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충 자료의 예시를 제가 가져온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 사실관계 정리해서 드릴 거고 그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법리, 사안 포섭, 그리고 이 자생초 판례는 없지만 사실관계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라는 별도의 목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리, 사안 포섭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서 드릴 거고 그 법리 중에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요부 관찰의 일반론을 판단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요부 결정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요부 관찰과 분리 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법리에 대해서도 다 라벨링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사안 포섭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자생한방병원, 자생한의원의 요부를 판단하는 부분, 즉 여기서 선등록, 선사용 상표의 요부를 판단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자생초의 요부를 판단하는 부분, 즉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요부를 판단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구조화를 시켜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결론에서 결론 부분에서까지
이렇게 라벨링을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 판례 원문을 좀 살려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공되지 않은 판례 원문을 좀 보고 싶어 하는 수험생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판례 원문에다가 지금 정리해드린 것과 같은 라벨링 또는 구조화 이런 것들을 원문에다가 정리를 해서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 수험생분들이 원문을 직접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하면서 이 판례 원문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원문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원문을 보고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라벨링 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라는 취지에서 원문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거를 원문을 보고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라는 것보다 그냥 정리를 다 해서 드리면 시간을 좀 아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키고 거기에 라벨링을 시켜서 다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실전 GS나 콜라보 GS 수업을 들으면 또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구조화 시킨 걸 그대로 답안에 현출하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답안에 그대로 녹여낼 수 있는 판례의 논리를 이렇게 보충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례 정리 자료뿐만 아니라 어떤 이론에 대한 쟁점, 여기 보시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관련 논점이죠.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관련된 논점을 제가 수험적으로 가장 간결하고 수험 적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목차로 정리를 해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론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서 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34조 1항 7호의 극복 조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조치를 대비하기 위한 틀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표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특히 조치형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떤 순서대로 검토해야 하는지 이런 틀을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험적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보충 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GS 강의에서 두 번째로 힘을 줘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답안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답안지에 첫 번째로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답안지의 범위입니다. 이게 이제 답안지에 제가 좀 GS 강의에서 힘을 줘서 준비하는 이유가 제가 수험생 때 이 답안지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서, 그래서 이 답안지에 좀 중점을 두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공해 드릴 답안지는요,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내용을 논리적 구조로 담아낼 거고, 불필요한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 최대한 제외한 답안지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수험생이 실제 시험에서 작성 가능한 답안, 즉 고득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답안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강사 답안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 수험생활 경험상. 그러면 수험생분들은 요 강사 답안이 채우고 있는 영역을 이걸 다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답안지에 녹여내면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녹여내면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챙기시는 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작년에 GS 강의를 하면서도 답안지를 여러 개를 첨삭을 했었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GS 채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보다 보면 이 수험생이 실제 작성 가능한 답안에서 요만큼 쓰시는 분들조차도 많지 않습니다. 답안지 채점해보면 요 범위에서 쓰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1분, 많으면 2분 정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답안을 쓰시는 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만 잘 쓰셔도 충분히 차별화가 된다라는
라는 거죠. 사별화를 위해서 여기까지 챙겨가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GS를 채점을 하면 이제 실력이 다 올라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만큼을 다 못 쓰고 한 요 정도 이제 쓰시는 거죠. 요 정도 쓰시는데 요 정도 쓰시면서 그 와중에 이런 걸 챙기면 이게 답안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 번 튀고 이렇게 가다가 한 번 튀고 또 가다가 한 번 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을 보면 진짜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이거 기본적인 것도 다 채워져 있지 않은데 그 와중에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다 뭔가 우겨 넣었네 라는 느낌이 들면 답안지 인상이 전반적으로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실 시간에 요 범위에서 좀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여기서 아주 살짝 넓은 범위의 답안을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답안을 보고 아 답안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방향성으로서 어떤 제 답안을 이렇게 약간 깃발처럼 꽂아놓고 아 내가 저 방향으로 가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답안지를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슷한 취지로 답안지의 지향 방향인데요. 수험생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작성 가능한 논리 구조의 답안지를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사의 사후적 고찰, 사후적 편집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수험생 때 강사 답안을 보면 아 이게 논리 구조가 정말 그럴듯하게 쓰여 있기는 한데 이거는 수험생이 실제 시험에서 작성 가능한 논리가 아니라 한 번 쓴 다음에 그거를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한 번 더 편집을 하고 편집을 거친 그런 느낌의 어떤 논리 구조인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 구조가 아니라 실제 시험 현장에서 작성 가능한 구조의 논리 구조의 답안지를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간결하고 논리적이되 쉽게 쓰는 답안지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 와닿으실 텐데 GS 강의를 통해서 답안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판례의 사안 포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안 포섭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이게 수험생분들이 상표법에서 사안 포섭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다 알고 GS 강의를 들으시는데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잘못 사안 포섭이 되냐면 제가 채점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안 포섭이 중요하니까 사안 포섭을 풍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풍부하게 하려고 하면 양을 늘려야 되고 양을 늘리기 위해서 문제의 사실관계를 이제 가져다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에서 누가 몇 년 동안 매년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식도를 취득하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안 포섭에 쓰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문장의 미사 여구가 늘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다 양을 억지로 늘리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별로 없는데 뭔가 이렇게 앞뒤에 어떤 미사 여구를 좀 늘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표법에서 사안 포섭을 잘 한다, 풍부하게 한다라는 건 판례의 논리를 사안 포섭에 녹여내는 거거든요. 근데 판례의 사안 포섭을 그 답안의 사안 포섭에 녹여내려면 그 시험 현장에서 내가 판례와 사실관계를 조합해서 풍부하게 써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되고 평소에 판례 자체를 공부하실 때 판례가 이런 식으로 사안 포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평소 판례를 공부하실 때부터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사안 포섭의 논리를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판례가 어떻게 사안 포섭하고 있는지 그 논리 구조를 이미 알고 계셔야 되고 알고 있는 걸 판례 일반론 쓰듯이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보충자료 설명드릴 때 판례의 사안 포섭 부분까지 다 라벨링 구조화를 시켜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안 포섭이
올해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작년에 이제 답안지가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늘어났죠. 근데 사실 그 누구도 답안지를 20페이지를 이제부터 쓰세요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수험생의 입장에서 답안지가 20페이지로 늘어났는데 기존 그대로 16페이지를 목표로 채우기엔 불안하죠. 그래서 사실 20페이지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네, 20페이지를 채울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제가 GS에서 제공해드릴 답안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답안을 제공을 해드릴 거냐, 형식적으로는 20페이지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8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답안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제 답안 제공을 해드릴 때 뭐 문제 1번, 로마자 1번, 뭐 설문, 예, 그리고 뭐 1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한 칸씩 뜰 겁니다. 간격을 늘리는 거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수험생분들도 답안 작성하실 때 이걸 20페이지를 늘어났다라고 해서 원래 쓰시던 그 방식 그대로 20페이지를 난 채우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20페이지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 16페이지였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18페이지를 보통 쓰던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20페이지를 채운다라기보다 이렇게 간격을 늘리고 내용을 조금 더 써서 실질적으로는 18페이지 정도의 답안지를 작성하시겠다라는 방향성으로 가셔야 되고, 다만 이렇게 간격을 늘리더라도 결국에 내용을 좀 더 쓰긴 해야 돼요. 이제 상표법 답안을 보면 보통 법리 부분과 사안 포섭 부분으로 구성이 되죠. 근데 법리 부분은 지금 늘릴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법은 그 다른 어떤 과목보다 이미 판례를 원문에 가깝게 풍부하게 암기해서 답안에 두껍게 써내고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판례를 더 이상 풍부하게 암기할 건덕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안을 채우려면 결국에 사안 포섭 부분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사안 포섭을 원래 잘 하시던 분들은 이 사안 포섭 부분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안 포섭으로 인한 점수가 올라가는 정도가 높아질 것이고, 사안 포섭을 잘 못하시던 분들은 이 사안 포섭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 사안 포섭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GS 강의를 통해서 정확히 어떻게 사안 포섭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과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제 GS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이제 61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들이 수강 후기를 남겨주신 걸 제가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합격 수기가 아니고 그 메가 변리사 홈페이지나 그 타 학원 합격 수기 홈페이지에 실제로 업로드 되어 있는 거의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답안지를 답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해주셨고, 이제 뭐 답안지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고 답안지의 깔끔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수강 후기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상표법 답안 작성에 좀 어려움이 있다, 또는 나는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들으시면서 제 답안지를 답습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제 GS 강의의 특징은 바로 첨삭입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첨삭을 해드렸던 예시를 여기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아마 보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작년에 이 첨삭을 해드릴 때 빨간색 펜이랑 파란색 펜이랑 나눠가지고 이렇게 첨삭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빨간색은 진짜 법의 내용에 대한 거, 예를 들면 뭐 판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 아니면 답안의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빨간색으로 코멘트를 드렸고, 파란색은 정말 답안의 형식적인 부분이죠. 뭐 예를 들면 답안 채점해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어떤 목차를 서술을 했으면 그 목차 내의 내용의 마지막 결론은
그 목차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차가 상표의 유사 여부면 그 목차 안에 마지막 결론은 상표가 유사하다 비유사하다가 돼야 돼요. 이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답안 쓰시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그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답안의 형식적인 부분을 파란색으로 첨삭을 해드려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첨삭을 해드렸고, 올해도 아마 동일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거 이외에 또 어떻게 그 첨삭을 받는 입장에서 좀 보기 편한 방법이 또 뭐가 있을지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첨삭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답안 마지막 페이지 여백에 자, 이렇게 총평처럼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답안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다, 답안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 공부하실 때 이런 문제점을 채울 수 있는 방향의 공부를 해달라, 이런 식의 총평을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 첨삭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강사 답안과의 정합도가 아닌 개개 답안의 논리를 반영해서 첨삭을 해드릴 거다라는 거고, 이게 뭐냐면 이제 기득 이상 수험생분들은 GS 들으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보는 기본서 강사님의 GS를 들으면 점수가 높게 나오고, 내가 보는 기본서 강사님이 아닌 다른 강사님의 GS를 들으면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강사님의 GS를 채점자들이 그 강사 답안을 기준으로 채점을 하시니까 강사 답안과 유사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맞는 논리를 펼쳤어도 강사 답안과 조금 다르게 쓰여 있으면 점수가 떨어지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첨삭을 해드릴 때 어떤 판례 결론이 정해진 게 아닌 이상 그 쓰신 판례나 답안의 논리가 일응타당하고 그거에 이른 결론을 풍부하게 포섭을 해주셨다면 제 답안과 동일하게 쓴 것과 상응하는 점수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개개 답안의 논리를 반영을 해서 첨삭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답안 전반에 걸친 이런 총평과 피드백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다 보면 그 개인별 약점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수강생의 수강 후기인데요. 이건 메가별리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합격 수기를 제가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당시에 GS 답안지가 이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첨삭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답안지 형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가 개선이 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수험생 분들에 따라서 이제 GS를 진행을 해보면 실전 GS를 8회차 4주 동안 진행을 하면 8번을 그냥 같은 답지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 주차마다 이 답안지가 개선이 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그때그때 피드백을 해드렸던 걸 반영을 해서 그 다음 주차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전 GS 8회차 4주 실전 GS 4주차 그리고 콜라보 GS도 4회를 4주차 동안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총 8주차 동안 이게 매 주마다 피드백을 받으면서 답안이 개선이 되면 이 처음 1회차 때 썼던 답안지랑 8회차 때 썼던 답안지랑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 강의를 다 수강을 하셨던 분 중에서도 제가 이제 요 마지막 콜라보 GS 마지막 주차점 와서는 이제 뭐 코멘트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약점 파악을 통한 답안지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제가 강사 1대1 상담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강의를 매달 진행을 했어서 현장 강의 시간대 앞뒤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뭐 한 분당 30분 정도씩 제가 직접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글로 써서 드리는 것과 제가 직접 말로 전달해 드리는 게 이제 또 와닿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피드백을 해드렸고,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뭐 수업 시간 전후로 약속을 잡아도 괜찮고 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수도 있고, 뭐 나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좀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을 내야 되니까 싫다, 그러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 중이기는 한데, 이제 뭐 답안지를 띄워 두어야 되니까 뭐 줌 같은 걸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유선상으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답안 피드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상표법 공부 전반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표법 공부의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진행할 GS 강의의 공통적인 특징이었고, 그래서 각각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GS 이벤트 강의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메가에서 1월 20일에 런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런칭이 됨과 동시에 런칭 기념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벤트니까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전 GS, 콜라보 GS와 동일한 형식의 한 회차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1회차라고 해서 실전 GS나 콜라보 GS에서 1회차를 뽑아와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회차 분량을 제가 별도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이벤트 GS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추후에 제 실전 GS나 콜라보 GS를 수강하시더라도 문제가 겹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 문제로 제작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전 GS 문제, 답안, 보충 자료, 그리고 강평까지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평은 제가 이제 미리 찍어두었다가 1월 20일 날 메가벨리사에서 런칭이 됨과 동시에 바로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 답안, 보충 자료, 강평, 얘네들은 기간 제한 없이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뭐 3월이 됐던 4월이 됐던 5월이 됐던 요거는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무료로 첨삭해드리는 건 제가 1월 20일에 개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50분에 한해서 무료 첨삭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GS 첨삭을 할 때 답안지 하나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해드렸거든요. 제가 첨삭을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50분이면 1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50시간이 들죠. 50시간 정도면 일주일 근로시간 정도 돼요. 물론 이제 변리사 근로시간은 이거보다 더 되겠지만 보통 직장인의 근로시간 정도 될 텐데, 이제 이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제가 이제 무료로 첨삭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강의를 진행하는 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월 또는 3월에 본격적인 GS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GS 시즌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렇게 첨삭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본격적인 시즌에 앞서서 좀 방향성을 잡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삭을 한번 받아보시고, 아, 내 답안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채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략적인 방향성이라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 실전 GS나 콜라보 GS를 수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문제는 어떤 스타일이고, 답안은 어떻게 제공을 하고, 아까 뭐 제가 답안을 되게 신경 써서 제공을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보충 자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강평은 어떤 스타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볍게 체험판처럼 수강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 두 가지 취지에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세트고요. 그래서 답안지에 대한 개별 첨삭 피드백을 원하시거나 제실전 GS, 콜라보 GS를 체험해 보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가 정규 커리큘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전 GS는 4월에 현장으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게 100%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 사정에 따라서 혹시나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미리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적으로는 현장으로 개강을 할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실제 기출문제와 유사한 난이도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뭐 판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 판례형과 사례형이 섞인 문제, 뭐 또 가끔씩 출제되는 단문 문제, 이런 유형들을 모두 포함해서 유사한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할 거고요. 중요 쟁점, 중요 판례 위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짱돌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8세트 진행이 될 거고, 이 보충 자료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보충 자료를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고 개별 첨삭, 피드백, 상담을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라보 GS는 역시나 5월에 현장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혹시나 현장 진행이 좀 어렵게 되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역시나 학원을 통해서 공지가 될 거고요. 4세트로 진행이 됩니다. 한 주에 한 회차씩 해서 4주 동안 4세트로 진행이 될 거고, 4세트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전 GS와 모두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전 GS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쟁점 위주로 출제가 되고, 콜라보 GS는 그 정도까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조금 마이너 하더라도 챙겨갈 만한 가치가 있고, 또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쟁점을 다루고 있다 정도의 차이도 없습니다.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전 GS와 콜라보 GS에 출제되는 문제는 논점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중요도나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첨삭, 피드백, 상담 역시 실전 GS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최신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한 최종 정리 강의입니다. 5월 달에 온라인으로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2차에서요. 상표법을 공부한다 라고 하면 90%는 판례 공부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공부하는 게 상표법 공부의 90%를 차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까 보충 자료 정리해드린 거 보여드리면서 그 구조화 시킨 거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 때는 그렇게 구조화를 시켜서 제공을 해주시는 분이, 저는 강의를 수강을 못했어서 이제 제가 그거를 직접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득 수험생 때 이제 4월까지 그 가장 두꺼운 판례, 가장 많이 실려있는 판례집을 하나 사서 거기다가 다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판례 법리는 뭐 노란색 형광펜 해놓고 이렇게 판례집이 있으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법리가 있으면 여기 노란색 형광펜 칠해놓고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라벨링 다 해놓고, 뭐 사원 포섭 부분은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서 여기는 뭐에 대해서 포섭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아까 제가 구조적으로 정리해드린 걸 제가 수험생 때 직접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제 제가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판례집에 있는 모든 판례를 이렇게 다 구조화를 시킨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는 제가 이 이후로는 상표법 공부를 정말 안 했습니다. 정말 적게 했어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한번 구조화를 딱 시켜서 정리를 하니까 그 뒤로는 사실 별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례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 사실 더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은 거예요. 특히 30대는 뭐 10시간 공부한다 치면 10시간 중에 한 30분 정도만 상표법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판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정리 강의 역시 판례에 대한 공부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할 최종 정리 강의도 보시면 최근 5개년 대법원 판례 전부 플러스 5개년 대법원 판례가 아니더라도 꼭 챙기셔야 하는 중요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판례들이 출제된 경우 답안을 어떻게 현출해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리하면 올해 2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판례가 정리가 될 거예요. 특히 뭐 제 실전 GS나 콜라보 GS까지 수강을 하셨다면 실전 GS, 콜라보 GS 요 보충 자료에서 정리해드리는 판례면 출제될 수 있는 사실 모든 판례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모든 판례를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정리를 하고 나시면 실제로 그 뒤로 상표법 공부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례 정리뿐만 아니라 뭐 중요 쟁점이나 조치에 대한 쟁점, 어떤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틀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판례에 대한 설명이 90%가 될 거고 얘가 이제 한 10%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실전 GS 보충 자료 예시 보여드린 것처럼 뭐 판례 도식화 자료, 판례 라벨링 자료, 기타 쟁점 정리 자료 등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시험 막바지에 중요 판례에 대해서 깊이 있고 속도감 있는 일회독을 원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강약 조절이 필요한 수험생, 이 강약 조절은 특히 동차 수험생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차 수험생분들은 기본서나 판례집을 보셔도 어떤 게 중요한 판례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판례가 중요 판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 강의 수강 후에 남은 기간 동안 이 판례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시험 전까지 강약 조절을 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뭐 제 강의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상표법 전반의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을 마련을 해 놓고 있는데요. 메가벨에서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 주셔도 되고, 이거 스캔하셔서 오픈 카톡방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질문 주셔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차 커리큘럼 관련해서 준비해 드린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시험장 들어갈 때 상표법이 되게 자신 있는 과목이었어요. 실제로 기득 때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제가 기득 때도 이제 그 법 과목이 그 선택 과목이 50점을 못 넘어서 이제 기득 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법 과목은 이제 그때도 잘 봤었고 30대도 상표법을 되게 잘 봤었는데, 기득 때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상표법을 가장 적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느낀 과목이 상표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도 그런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 커리큘럼을 믿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아마 2차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